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오늘의 증시 박지영입니다. 홍성진입니다. 자, 오늘 새벽 뉴욕 증시는 상승 마감했습니다. 조금 전에 발표된 엔비디아의 실적을 기다리는 기대감이 여실히 느껴졌는데요. 그러나 실제로 뚜껑을 열어보니 기대감이랑 좀 달랐던 듯 보입니다. 매출과 EPS 그리고 앞으로 가이던스를 봤을 때 전체적으로는 괜찮지만 데이터 센터의 매출이 조금 아쉬웠던 영향이 크죠. 네, 맞습니다. 다 잘 나와줘도 하나만 삐끗해도 확실히 투자자들이 부담을 느끼는 듯합니다. 현재 시간 외 거래에서 3% 빠지는 중인데요. 젠슨 왕 CEO의 컨퍼런스 콜 더 중요해질 걸로 보입니다. 네, 내용 나오는 대로 전해드리면서 이에 대한 국내 반도체주 영향 같이 점검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과 연준 관계자들의 지금 갈등이 지속 중인 상황이죠. 채권 시장도 계속해서 하방 압력을 받는 중인데요. 관련 내용들도 같이 확인해 보시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굿모닝 오늘의 증시 출발합니다. 밤사이 미국 증시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결과를 대기하면서 움직였는데요. 워낙 빅 이벤트인 만큼 경계감이 나타나기도 했지만 그래도 전반적인 분위기 자체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다우지수는 0.3% 오르면서 45,000 중반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S&P 500 지수는 신고가를 다시 한번 경신해줬고 나스닥 지수는 0.2% 상승 마감했습니다. 한편 미국의 국채 금리와 달러화는 약세를 이어갔는데요. 미국의 5년물 국채 입찰이 오늘은 밤사이에 또 진행이 됐죠. 응찰률이 2.36배로 수요가 부진하게 나타나긴 했지만 그래도 10년물 국채 금리가 그렇게 상방 압력을 많이 받진 않았는데요. 4.23%에서 거래가 됐죠. 아무래도 연준의 독립성 리스크가 현재는 더 크게 작용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달러 인덱스는 98 초반까지 떨어졌고 역외 환율에서 현재 원달러 환율은 1,392원대에서 거래 중입니다. 그럼 밤사이 외신들이 주목했던 키워드들 간단하게 체크해볼까요? 먼저 첫 번째 키워드는 뉴욕 연은 총재 발언입니다. 고용시장 자체가 여전히 견조하다. 9월 FOMC 회의를 앞두고 고용시장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낸 건데요. 경제가 둔화하고는 있긴 하지만 지금 침체 수준은 아니라면서 실업률이 4.2%,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에 근접한 걸 지적한 겁니다. 또 금리와 관련해서는 데이터 그리고 리스크를 비교 분석해서 판단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밝혔는데요. 파월 의장도 그렇고 연준 위원들도 그렇고 지금은 조금 더 데이터를 보고 싶어하는 듯한 그림이고요. 자, 이어서 살펴볼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전 재무부 장관을 지낸 제닛 옐런의 발언입니다. 연준의 독립성이 끝장날 것이다. 옐런의 평소 발언과는 다르게 굉장히 좀 파격적인 수위 높은 발언이 나왔는데요. 상황이 그만큼 심각하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겠죠.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쿡 연준 이사를 해임하면서 지금 연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 소위 말하는 연준 흔들기가 지속될 경우에 연준의 독립성 자체도 결국에는 흔들릴 것이다, 무너질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큰 문제는 연준뿐만 아니라 미국의 통화 정책에 대한 신뢰도 자체도 깨질 수 있기 때문에 상황이 더 심각하다는 부분인데요. 결국 이런 문제가 미국 경제에 큰 후폭풍을 야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 흔들기를 당장 멈춰야 된다고 강조하는 중이고요. 자, 이어서 살펴볼 세 번째 키워드는 바로 국제유가 하락 시나리오입니다. 자, 바로 어제였었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국제유가가 곧 배럴당 60달러 아래로 떨어질 것이다라고 밝혔는데요. 골드만삭스도 여기에 동참하면서 내년에는 브렌트유가 50달러 초반까지는 밀려날 걸로 예상 중입니다. 국제유가 하락에 베팅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내년에는 공급량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인 건데 현재 60달러 부근에서 거래 중인 국제유가, 트럼프 대통령의 시나리오대로 정말 내리막길을 걷게 될지 함께 지켜보시죠. 자, 그럼 이어서 더 자세한 기업 이슈들 이번엔 김현수 아나운서와 체크해보시죠. 네, 기업별 이슈들, 종목별 이슈들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빅이벤트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5시 20분을 기해서 나왔는데요. 잠시 뒤 브리핑 통해서 더 자세하게 만나보도록 하고요. 일단 7개 기업들 상황부터 점검하고 월가에서의 의견도 체크하고 가시죠. 전체적으로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장을 마감하고 나서 20분 뒤에 빅이벤트를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좀 눈치 보기 장세가 펼쳐졌는데요. 전체적인 혼조세, 그 안에서도 테슬라는 오늘 약보합권 지나가
나가고 있습니다. 베어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하반기에도 좀 부진함을 이어갈 것이다. 실적에 대한 부진을 특히나 이어갈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로보택시를 비롯해서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캐파가 지금 현재 좀 힘이 약하다라는 분석입니다. 함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실적 발표를 한 엔비디아 파이낸셜 타임즈에서는 이런 보도를 내놨습니다. 중국이 AI 칩 생산을 3배로 늘리려고 한다라는 보도를 내놨죠. 여기에 더해서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에서도 중국 관련 이야기를 체크해볼 필요가 있어서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애플에 대한 의견입니다. 골드만삭스에서는 아이폰 17의 고개를 넘는 게 애플의 주가를 좌우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애플은 9월 9일 아이폰 17 시리즈 판매를 출시를 예시하고 있습니다. 애플의 주가 어떻게 움직여줄 것인지도 저희와 함께 팔로우업 해보시죠. 그럼 다음 장 통해서 전체적인 섹터별 흐름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도 혼조세를 오가고 있지만 그래도 다행히 초록불이 조금 더 강한 하루였습니다. 엔비디아에 대한 실적을 기대하는 마음도 있고요. 여기에 금리 인하에 대한 전망이 더욱더 높아지면서 전체적으로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S&P 500이었고 전체적으로 오른 뉴욕 증시였는데요. 그 안에서도 몽고DB와 옥타, 어제 실적 발표가 있었죠. 실적 발표 이후 강세로 이어지면서 AI 관련 낙관론이 조금 더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두 기업 모두 실적 발표 이후에 AI 관련 수요가 견조하다라는 발언을 내놨기 때문에 이게 엔비디아에 대한 실적 발표 기대감으로 이어지면서 전체적인 낙관론에 조금 더 힘을 보태준 하루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웨드부시 증권에서는 AI 버블 논란에도 증시는 일제히 더 오를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속속들이 기업들이 말해주고 있는 AI 수요가 견조하다라는 언급에 버블론이 조금 지워질 거다라고 판단을 한 걸까요? 앞으로 장기적인 전망도 함께 기대해 보셔야겠고요. 전체적인 섹터별로 흘려보자면 헬스케어와 산업, 네트워크 부분을 제외한 모든 섹터가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이 안에서도 리조트나 여행주, 에너지주 등도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였다는 점 함께 핀비즈메스 상황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장 통해서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함께 뜯어볼까요? 다음 장 바로 넘어가 보시죠. 엔비디아 오늘 일단 장중에는 등락을 반복하다가 약보합권으로 장세를 가져갔습니다. 실적 정말 잘 나올 것이다라는 낙관론이 팽배해 있던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눈치 보기 장세가 펼쳐지면서 오늘은 0.09% 하락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매출과 함께 EPS 방금 나왔습니다. 따끈따끈한 수치 한번 확인해 볼까요? 매출과 EPS 모두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었다라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엔비디아는 180달러 선 위로 안착하면서 181.6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시총 4조 달러 위로 넘어가고 있는 엔비디아, 오늘 실적 발표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왔고 또 방금 6시를 기점으로 해서 어닝콜이 진행 중인데요. 어떤 내용을 체크해 봐야 하는지, 어떤 내용이 나왔고 앞으로 어떤 내용을 체크해 봐야 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2분기 실적 발표 수치 자체에서 주목할 점은 첫 번째로 중국 고객 매출이 실적에서 빠졌다라는 점입니다. 사실 이 점은 우리나라 기업단 안에서도 삼성전자가 H20에 HBM4를 납품할 것인가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어닝콜에서 중국 관련 추가적인 소식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체크를 해보셔야겠는데요. 일단 중국 고객 매출 H20 칩에 대해서는 중국 외 고객이 6.5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했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H20에 대한 매출 전망치도 중국 데이터는 미반영되었다라는 점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마진 예상이 상회했습니다. 매출과 함께 마진이 모두 올랐다라는 점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역시나 지금까지 월가의 낙관론이 이어졌던 이유가 있죠. 특히나 이 안에서 젠슨왕 CEO는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블랙웰 아키텍처가 현재 매출 기여도가 17%가량 상승했다. 특히나 이 수치가 전분기 대비해서도 연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점에서 블랙웰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언급을 직접적으로 내놓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데이터 센터입니다. 이 부분은 약간 아쉬운데요. 오늘의 전체적인 실적 발표에서 부문별로는 가이던스를 뛰어넘는 실적을 발표했지만 유일하게 데이터 센터 매출 같은 경우는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수치 자체를 보시면 좋겠지만 밑에 있는 이유가 더 중요합니다. 일단 엔비디아 측에서는 H20에 대한 매출이 데이터 센터에 전반적으로 연간 1% 정도의 마이너스를 가져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어닝콜에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앞서 맨 처음
처음 확인해봤던 H20 칩에 대해서 중국 고객 매출이 포함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H20 이후에 나왔던 G 시리즈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를 가이던스 발표와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가이던스 자체는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매출 가이던스 상향 조정됐는데요. 이번 실적 발표와 함께 좀 재미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젠슨 황 CEO는 엔비디아가 15%의 통행세를 부과받게 된다면 앞으로 트럼프 정부를 통해서 소송을 할 수도 있다. 정부의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실적 발표와 함께 담아서 내놨으니까요. 어닝콜에서 추가적인 언급, 어떤 부분이 나오는지까지 흐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실적 발표까지 체크해 봤습니다. 자, 이번엔 투자 전략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분과 함께 하시죠. 송범선 썬투자 실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많이 정신이 없어 보이십니다. 엔비디아 네. 실적이 네. 방금 전에 나와가지고 좀 바쁘긴 한데, 자, 우선 오늘 증시에 대한 한 줄 평은 어떻게 남겨주시겠습니까? 네, 엔비디아만 바라보는 장세다. 네. 이렇게 좀 보도록 하겠고요. 많은 실적 발표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문제가 이제 5시 이후에 발표되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이기 때문에 이런 눈치 보기 장세가 좀 계속됐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요. 지금 뭐 장세는 나쁘지 않아요, 전체적으로. 그런데 이제 엔비디아 관련해서 이 반도체 산업, 글로벌 반도체 산업뿐만 아니라 엔비디아가 곧 경기를 의미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전반적인 또 AI 거품론 이런 것들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핵심적인 키워드다 이렇게 보고 지금 실적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그 발표가 바로 오늘이다. 이렇게 좀 보면서 지금 증시 전반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엔비디아에 대한 실적 얘기 곧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 외 거래에서 한 2% 하락 중이거든요. 앞서 김현수 아나운서가 자세하게 전해주긴 했지만 전반적인 수치 자체는 나쁘지 않았는데 이 데이터 센터 매출이 좀 발목을 잡은 듯 하거든요. 실장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번 실적? 그렇죠. AI 데이터 센터가 사실 뭐 핵심 키워드로 볼 수 있겠는데 여기서 좀 약간 안 좋게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예상치가 이제 412억 달러 가량인데 이제 지금 411억 달러가 나왔기 때문에 예상치보다 좀 안 좋게 나왔습니다. 뭐 나머지는 주당 순이익도 좀 올랐고 뭐 3분기 매출 전망 같은 경우도 예상치보다 양호하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뭐 가이던스나 전반적으로는 다 괜찮았는데 이 데이터 센터가 좀 문제다. 예상치보다 밑돌았다 이렇게 보는데 이게 이제 AI 데이터 센터 AI 거품론이 최근에 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AI 거품론이 좀 어느 정도 이게 좀 약간 증거로 되는 게 아닌가 좀 우려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데이터 센터가 예전에는 필요가 없었죠. 반도체만 하는 시절에는 그냥 일반 반도체. 근데 이제 AI 반도체를 하면서 우리가 이제 전력 공급 뭐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게 되면서 데이터 센터를 많이 공급을 하게 됐고 이것이 가장 핵심으로 좀 자리를 잡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좀 안 좋다는 거는 AI 쪽도 좀 과잉 투자. 이 과잉 투자로는 작년부터 많이 나왔었는데 올해 다시 재부각 됐었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AI 과잉 투자 뭐 돈이 들어가는 거, 돈이 연구 개발 R&D로 들어가는 거 대비 수익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 라는 말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점들이 좀 문제가 됐었고 다만 이제 매출 전망, 3분기 매출 전망 가이던스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상치보다 높았기 때문에 이런 점들. 근데 이제 요거는 이제 중국 전용 H20 수출 이런 것들이 이뤄질 경우를 가정해서 가이던스를 내놓은 겁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가 약간 정확하게 나오지 않고 좀 약간 빠져 있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약간의 가정치가 있었다. 그러니까 또 근데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H20을 수출 통제를 했다가 또 안 했다가 뭐 미국 반복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미국 정부에서 또 어느 정도 뭐 로열티 어느 정도 가져가겠다. 또 그랬다가 이 정책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이거는 가이던스는 100% 믿을 수가 없습니다. 현재 그렇게 좀 볼 수 있겠고 또 다시 막힐 수도 있거든요. 또 다시 막히게 되고. 또 어느 순간 이제 중국에서 또 H20을 안 사겠다 뭐 이런 말들도 나올 수 있어서 뭐 사실 중국 자체적으로 화웨이 칩이라던가 AI 칩 이런 것들도 많이 좀 기능이 좀 올라왔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좀 문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그래서 지금 뭐 자막으로도 나가고 있는데 엔비디아가 이 자사주 약 600억 달러 규모의 매입을 승인했다고 합니다. 이 이슈는 어떻게 보시죠? 이게 좀 굉장히 주가에 좋죠. 좀 긍정적으로 반영됐으면 좋겠는데. 저는 이거는 상당히 좋다고 봅니다. 이거
자사주 매입은 언제나 이제 호재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만큼 자신이 예, 있다는 거죠. 맞죠. 예. 굉장히 또 크게 또 자사주 매입 그러니까 스스로의 주식을 사는 거다 보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이거는 왜냐면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주식 자체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경영자도 그렇게 생각하고 직원들도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 회사의 돈으로 이 자금을 매입을 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근데 이제 이게 오늘 좀 빠지고는 있는데 엔비디아가 2.6% 가량 현재 시간 외 거래에서 빠지고 있는 중이죠. 지금 좀 약간 빠지고 있는데 이게 보면은 지난 엔비디아의 12개 분기 보고서 중에서 11개에서 매출이 예상치를 넘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예상치 넘었잖아요. 매출 기준으로만 보면은. 예, 그렇죠. 네, 매출 뭐 462억 달러가 예상치였는데 467억 달러가 나왔기 때문에 예상치를 넘었는데 지난 11개가 매출이 예상치를 넘었는데 그중에 4번 정도는 실적 발표 후에 주가가 약세가 나타났습니다. 네, 항상 생각해보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도 매출 예상치를 넘었지만 바로 직전 분기만 이제 네. 뭐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좀 올랐었던 것 같고 그 전에는 뭐 잘 나와도 주가는 네. 빠지고 투자자 입장에서 좀 그러니까요. 답답한 거죠. 그래도 이제 그런 것들이 일시적으로 이제 빠졌다가 결국은 지금 이 자리까지 왔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결국은 또 회복을 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떨어졌다는 거는 네. 결국은 이제 제가 봤을 때 매출하고 EPS 같은 경우는 주당 순이익은 예상치보다 넘었기 때문에 예전에 4번 정도도 그때 빠졌을 때 단기간 빠졌지만 결국 말아 올렸다. 네, 뭐 2주, 한 달 지나고 나면은 또 괜찮아졌다, 올라갔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AI 거품론을 단정 짓기에는 이 지표만으로는 좀 어렵지 않겠나 싶고요. 예. 네, 뭐 전반적으로 앞으로의 상황도 좀 봐야 되겠지만 중국과의 관계, 뭐 H20 이런 그렇죠. 것들이 좀 어떻게 되는지 뭐 가이던스도 괜찮고 하니까 네. 크게 나쁘지는 않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엔비디아에 대한 한 줄 평을 남겨주신다면 그렇게까지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궁금한 게 어쨌든 뭐 지금 시간 외 거래에서 빠지고 있어서 앞으로 젠슨 황 CEO의 발언이 더 중요해질 것 같기도 한데 국내 반도체주들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국내 반도체도 뭐 사실 뭐 저는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는 약간 약하게 나왔지만 뭐 매출이나 뭐 EPS 이런 것도 괜찮기 때문에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봐요. 그리고 이제 중국 것도 이제 뭐 꾸준하게 지금 어쨌든 이렇게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H20 판매를 하기로 했죠. 여기에 따라서 뭐 삼성전자도 H20 관련해서 반도체 HBM 관련 납품을 하고 있고 다양하게 하고 있으니까 우리 반도체주는 저는 뭐 오늘 괜찮을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주가 국내 반도체주 많이 눌렸었던 것도 있고 했는데 이제 엔비디아가 뭐 예상치보다 괜찮게 나왔기 때문에 국내 반도체주의 경우에는 크게 나쁘지 않을 것이다. 받거나 뭐 타격을 입을 정도는 아니다. 뭐 나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엔비디아와 관련된 이 실적 내용들 자세하게 뜯어봤고요. 자, 관련해서 매크로 이슈 몇 가지 더 살펴보죠.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연준의 갈등 뭐 끝날래야 끝날 기미가 보이진 않습니다. 뭐 매일같이 새로운 이슈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는 발언 수위들이 점점 더 거세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이슈들 나왔죠? 독립성에 대해서 말이 나왔죠. 그러니까 연준이 이제 독립된 기구인데 이게 독립성이 무너지고 있다라는 건데요. 지금 뉴욕의 연은 총재 같은 경우는 연준의 독립성이 중요하다. 그러면서 고용시장에 견조한 이런 점들을 말을 했고요. 제닛 옐런 역시 독립성 뭐 이런 것들 말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은 트럼프가 자꾸 흔들면은 지금 흔드는 게 계속되면은 연준의 독립성이 끝장날 것이다. 이렇게 좀 말을 했고요. 베센트 미국 재무부 장관 같은 경우도 이제 트럼프가 올해 가을에 연준 의장 결정을 할 것이다. 뭐 이렇게 말하는데 어쨌든 연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독립된 기구고 이제 어떻게 분리가 돼 있어야 되죠. 사실은. 그렇죠. 분리가 행정부랑 이제 약간 경제성은 그래서 이제 경제 대통령 뭐 이런 말이 나오는 거거든요. 연준 패드의 이제 뭐 의장 이런 것들이. 근데 이제 이게 만약에 트럼프의 입김이 반영된다고 한다면은 사실 뭐 경제 대통령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별칭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을 봤을 때는 저는 뭐 독립이 돼서 있는 게 더 낫다라고 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감정 싸움으로만 치닫을 게 아니라 뭐 전반적으로 크게 좀 상황을 긍정적으로 만들 수 있는 미국의
이런 상황들이 좀 모색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저는 이 옐런의 발언이 좀 이례적이었다고 느낀 게 평소에는 좀 신중한 발언을 하는 분으로 좀 알려져 있거든요. 그런데 독립성이 뭐 끝장날 것이다, 뭐 아장날 것이다, 뭐 이 정도 수준으로 얘기를 한 건데 확실히 이게 뭐 증시뿐만 아니라 뭐 채권이랑 외환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관련해서 국제 유가 가격이 오늘은 밤사이 올랐어요. 주간 원유 재고가 예상보다 훨씬 더 덜 나왔다 이 이슈 때문이었는데 국제 유가 관련해서 뭐 트럼프 대통령도 발언을 남겼고 월가의 뭐 분석도 있었고 어떤 이슈들이 있었죠? 그렇죠. 국제 유가가 이제 좀 약간 WTI가 1%가량 상승을 하면서 일단 원유 재고가 예상보다 하회를 했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원유 재고 값이 이제 그렇게 됐다라는 점이고 그래서 60달러 관련해서 이제 전후 공방전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런 점들이 오늘은 뭐 어느 정도 좀 상승세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도 브렌트유가 이제 뭐 내년 배럴당 50달러 초반 예상한다고 했는데 이거 같은 경우 또 뭐 브렌트유, 그러니까 브렌트유는 이제 3대 기름이잖아요. 아무튼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래서 지금 국제 유가 일단 원유 재고, 미국의 원유 재고가 계속해서 발표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수요 이런 것들을 좀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저는 뭐 지금 국제 유가가 그래도 이제 60달러 선에서 저는 오를 가능성이 저는 사실 뭐 더 많다고 봅니다. 떨어질 가능성보다요? 네. 뭐 사실 뭐 물가 지수의 대표적인 거고 물론 뭐 기름을 대체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게 한계가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셰일가스라던가 아니면은 뭐 다양한 것들이 있긴 해요. 석유를 안 쓰더라도 뭐 친환경 풍력이라던가 태양광 등등으로 에너지를 발생시킬 수 있는데 그 한계점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전기차도 그렇지만 특히 이제 전기 비행기, 전기 선박 이런 것들은 한계가 있잖아요. 왜냐하면은 그 멀리 가면은 주행 거리가 한정이 있기 때문에 전기로만 충전하기에 한정이 있어요. 그래서 석유를 아직 쓰고 있는 편이고 지금 멀리 가는 비행기나 선박 같은 경우.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수요가 있기 때문에 저는 물가가 계속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만큼 결국은 물가, 금 같은 경우는 계속 상승을 하잖아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은 계속 일어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석유값도 인플레이션을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뭐 최근에 매장량도 많다고 하지만 어쨌든 고갈되고 있는 거는 맞는 것 같고 뭐 계속 바다에서 뭔가 자꾸 생겨나긴 합니다. 없었던 석유들이.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얘기를 왜 했을까요? 브렌트유 뭐 이 국제유가 가격이 곧 60달러 아래로 떨어질 것이다. 이런 얘기는 왜 했을까요? 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뭐 물가도 잡고 뭐 석유 가격 자체가 이제 생활 소비자에서 많이 필요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휘발유 가격도 중요할 거고요. 그렇죠. 자동차, 뭐 주유 이런 것도 그렇고. 그래서 어느 정도 뭐 그런 것들을 잡겠다. 이런 목적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원유 재고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좀 미국 자체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또 산유국, 뭐 러시아와의 관계,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협상을 통해서 이런 생산 이런 것들 조절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가격 조정을 하겠다, 결국은 인플레이션을 막겠다 이런 의도 같아요. 자, 그런데 저는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인플레이션은 금의 가격이 오르는 것처럼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유가는 오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원래 이제 생각했던 질문이 국제유가가 빠질 경우에 뭐 수혜를 볼 수 있는 업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봤는데 만약에 실장님 말대로 국제유가가 더 오를 가능성이 크다고 하면은 수혜를 볼 수 있는 섹터나 업종들이 있을까요? 뭐 정유주, 그렇죠. 정유주, 뭐 미국 같은 경우 엑슨모빌이나 쉐브론 등등이 또 대표적으로 자리를 잡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국내에서는 또 뭐 SK 이노베이션 등등 S오일이라던가 이런 정유, 석유 뭐 이런 주식들이 있고 SK 이노베이션은 근데 저는 상당히 좀 매력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결국은 석유 관련된 것들, 정유 이런 것들을 하지만 전기 2차 전지 쪽으로 하고 있거든요. SK 온을 통해서 자회사 그렇기 때문에 사실 국제 유가가 올라가도 이득이고 사실 뭐 떨어져도 2차 전지 쪽으로의 향방 뭐 이런 것들로 간다고 한다면은 뭐 괜찮은 뭐 지금 차트상 보시더라도 굉장히 또 저렴한 가격대고 전반적으로 2차 전지가 캐즘 구간에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예. 그런 종목이다. 저는 SK이노베이션이 제일 매력적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장 관심주, 탑픽주로 콜스를 찝어주셨습니다. 소매업체로 알려져 있죠. 주가가 굉장히 큰 폭으로 올랐는데 어떤 이슈 있었죠? 오늘 실적 발표를 많이 했는데요. 예. 그 중에 하나가 또 콜스가 또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소매 판매자로서 이 실적이 예상치를 2배 가까이 전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또 실적이 좋았던 주가가 뭐 24%가 급등을 했네요. 네, 그렇죠. 엄청나게 또 상승을 했는데요. 뭐 지금 괜찮은 흐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당도 이제 주당 0.125달러의 분기 배당금도 선언했고 배당 정책도 괜찮게 나오고 실적도 좋게 나오다 보니까 향후에 주가 향방은 앞으로 좀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 라고 보고 네. 계속해서 지금 상승세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장기 평선인 121선을 뚫었어요. 그래서 121선을 뚫고 지금 이렇게 완만한 상승세가 나타나서 여기서 이제 또 오늘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모멘텀이 있는 시점이고 실적도 좋고 소매 판매점 여러 가지 좀 사업 자체가 좀 안정적인 기업이다 보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 실적 모멘텀이 붙었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경우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주가 향방을 볼 수 있겠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뭐 기술주는 서로 경쟁이 너무 치열하다 보니까 실적이 좋은 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봐요. 오늘 엔비디아도 실적이 좋았는데도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눈높이가 네. 너무 높다라는 거죠. 네네. 투자자들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매출이나 EPS 좋았는데도 그런데 콜스처럼 소매 판매점 이런 약간 소외 업종, 예. 그러니까 약간 일상생활 관심을 그렇게까지 많이 안 두는 이제 네. 섹터 쪽에도. 이쪽은 시장 전망치가 조금만 높아도 네. 급등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안정적인 업종에서 또 실적 좋은 개선되는 종목, 콜스 같은 종목을 좀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실제로 오늘 밤에는 이제 달러 제너럴 그리고 베스트바이 같은 소매 업체들이 또 실적을 발표하죠. 관련 업체들의 주가 흐름 체크해볼 필요도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송범선, 선투자 실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